크기,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지원했거나 관여했던 면이 많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외교안보 뉴스를 정밀 타격하듯 풀어드리는 벙커버스터입니다. 저는 SBS 김하영입니다. 터널레츠, 땅굴쥐라는 뜻이죠. 베트남전 당시 북베트남군이 땅굴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전장의 골칫거리로 부상하자 미군이 별도로 만든 부대였습니다. 몸집이 작은 병사들을 선발해 땅굴 침입을 시도했지만 속속 당하고 말았는데요. Hamas prepared the area, network of underground tunnels in Gaza with probably more than 100 kilometers of tunnels. 오늘은 수십 년이 흘러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 땅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땅굴의 고수라면 북한도 빠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가 북한이 정말 잘하는 7가지를 선정한 적이 있는데 심지어 여기에도 포함이 됐을 정도죠. 제일 큰 탄약 공장이 26호 공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강도에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이에요. 그거 다 땅굴에 있어요. 운수 공장의 80% 땅굴에 있어요. 땅굴 파는 기술은 뭐 대단한 거죠. 땅굴을 견고하게 파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상대에게 위치를 들키지 않는 것, 즉 은닉성을 확보하는 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북한이 가진 땅굴 기술이라는 것, 어떤 걸까요? 휴전선 부근에 땅굴 파는 걸 본 탈북자 얘기는 흙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한다든가 메인 굴이 있으면 옆으로 가지굴을 판대요. 앞으로 계속 나가면서 판 흙을 그 가지굴을 메우는 거야. 그럼 흙이 안 나오잖아요. 북한은 1971년 김일성의 이른바 9.25 교시 이후 남침용 땅굴을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의 땅굴이 북한에게서 전수됐다는 건 사실 해묵은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안보단체는 북한이 레바논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의 땅굴 기술을 전수해줬고 이 기술이 다시 하마스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미 국방정보국 출신으로 1990년대부터 북한 무기 거래 움직임을 추적해온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 역시 북한 전수설은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일찌감치 평가했습니다. 하마스의 전술 가운데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것을 빼닮았다며 이번에 특히 주목한 게 있습니다. 낙하산을 활용한 후방 침투 방식이죠. 유대교 명절을 맞아 열린 음악축제 현장의 상공에 난데없이 검은 낙하산을 탄 무장대원들이 떨어지면서 춤추던 젊은이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북한이 비슷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적의 대상물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고지들에서 활공 낙하산을 타고 날새마냥 눈 깜빡할 사이에 침투하여 다만 남북 사이엔 4km에 달하는 비무장지대가 있는 만큼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하듯 작전할 수는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사이에는 비무장지대도 완충구역도 없이 높이 6m의 콘크리트 장벽만 있을 뿐인데 우리와는 상황이 많이 달랐던 게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육군 소장 출신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야쿠프 아미드로르 전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에 한국처럼 DMZ를 도입할 거란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We do something which you have. It's a demilitarized zone. Anyone who will enter there will be shot. 북한은 낙하산을 활용한 침투 능력 요즘도 공공연히 과시하는 중입니다. 2년 전 무기 박람회 현장에선 파란색 타이즈를 입고 김정은과 사진을 찍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끈 인물이 있었는데요. 역시 공수작전을 수행하는 낙하산병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이 생산한 무기가 하마스로까지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마스 대원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이스라엘군이 대거 압수했더니 대전차 무기인 RPG-7이 나왔고 북한에서 생산한 F-7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것이죠. 여기서 잠깐, RPG-7은 구소련이 처음 개발해 북한도 생산하고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1993년 모가디슈 전투 당시 소말리아 민병대가 RPG-7으로 미군의 블랙호크 2대를 격추시켰을 만큼 가성비가 높은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서운 무기죠. 빵 어깨 미고 땅 쏘면은 그냥 날아가서 파괴력이 엄청나게 크고 그 대신 엄청 싼 거야. 북한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중동 무장 세력들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가장 큰 경쟁력은 역시 가격이라는 설명입니다. 3분의 1도 안 될걸? 무기를 하나 만드는 원가 자체가 엄청나게 싼 거죠. 그런 인건비 안 들어가죠. 그다음에 원료를 국가 소유니까 캐가지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전 세계 분쟁 지역에 북한 무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합참은 하마스 예하 무장단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제 122mm 방사포탄이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 발견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이기도 한 아미드로르 전 보좌관은 헤즈볼라가 북한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걸 이미 확인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2006, we found that rockets which had been produced in North Korea somehow made their way to the hands of Hezbollah. And then we learned that it was done through Iran. 하마스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 Iranians, North Korea, Syria, Hamas, Islamic Jihad, Hezbollah, and all of them are combined together. One of the most important supporters is North Korea. 하마스 연계설의 북한 입장은 간명합니다.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거죠. 기시감이 들기도 하는데 과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 이스라엘 정부가 북한이 122mm 로켓 등을 태국을 거쳐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판매하려 했다고 주장했거든요. 당시 북한 반응입니다. 파렴치한 발언이다. 이스라엘이 없는 사실을 알조하여 저놈 높은 우리 공화국을 감히 비방 중상한 데 대하여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몇 달 뒤 미국 국방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게이츠는 북한은 버마,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사일과 무기류 밀수출을 계속해왔다고 발언했죠. 이번 연결고리는 언제, 어떻게 생긴 걸까요? I don't know yet. When we will finish the war, we will have to go through the weapon system that we will find in the hands of Hamas and to see if there are a kind of weapon systems which had been produced in North Korea. It's a good question for the future. 코로나19 위기 이후 물자도 쉽게 건너갈 수 없었던 걸 감안하면 전술교리든 무기든 최근에 넘어갔을 가능성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즉 간접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넘어가 있던 것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을 계기로 수면 위에 드러났을 거라는 분석이 오히려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마스와 북한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계기마다 조금씩 형태를 바꿔 논란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안 빠져 있었던 적이 있긴 하지만 북한은 지금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테러 지원국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북한은 하마스와 또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세력인 파타와는 어느 정도의 사이일까요? 북한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반등의 추세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읽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